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내 집 마련 정석 코스가 월세 살면서 상황을 보다가 빠르게 매수장에 진입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월세가 너무 높아져서 이 전략도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월세 가격은 원래 전혀 오르지 않고 항상 같은 가격이었어요. 이거를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씩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라는 상위 호환이 옵션으로 딱 있으니까 월세가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근데 2020년 8월에 바로 그것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3법이 딱 도입되자마자 5년 내내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월세 가격이 수직 상승해버려요. 월세 지수로 보면 91이었던 게 5년 만에 130으로 42%가 올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3법이 시장 경제를 정상화시킨 것 같기도 하네요. 지수로만 보면은 피부에 확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더 느낌 팍팍 오시라고 이렇게 가격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대차법 이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7천에 100만 원이 서울 아파트 평균이었는데 20년 말부터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지금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체감이 확 오시죠?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초고가 월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기사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5년 만에 9배가 올랐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렇게 비싼 월세를 어떻게 사는가 싶죠? 건수로 보시면요. 이게 25년도에는 11월까지 집계한 수치라서 연말까지 하면 240건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5년 전에 23건이었던 1,000만 원짜리 월세가 거의 10배 넘게 뛰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별로 체감되는 게 없잖아요. 너무 그냥 저희가 사는 세상이랑 달라 보이니까요. 그런 딴 세상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친근감 있는 노도강 금간구에서마저도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뭐 50평짜리 펜트하우스 그런 게 아니라 국평에서 300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노원구 건영 3차. 이거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학군이 좋은 곳이긴 하죠. 국평이 300만 원에 실제로 계약이 됐고요. 관악구 전용 84도 월세 280만 원, 300만 원이 실제로 찍히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온 단지들이 다 노도강 금강구에서는 나름 대장급 단지들이긴 하지만 월세 300이라는 게 사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야 누가 월세를 300만 원이나 주고 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도강 금강구 국평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딴 세상 얘기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월세도 그렇고 통계상 수치도 그렇고 월세 상승률이 1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왜 10년 내 최고치인 줄 아세요? KB부동산에서 월세 지수를 제공한 지가 10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월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월세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야 앞으로도 계속 폭등할 건지 아니면 다시 잠잠해질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간의 전세와 월세 거래량의 비율입니다. 반전세도 사실상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의 85% 정도가 전세였고 임대차법 이후에 시장이 크게 한번 왜곡된 이후에도 75% 정도의 임차인이 계속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전세가 멸종되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싶죠? 자, 뉴스에서 말하는 전세 멸종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겁니다.
전세 사기는 다 이런 빌라 같은 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택이라는 통계에서 비아파트를 분리해내고 나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 선호도는 여전히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같은 건 아파트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서 전세 수요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세 갱신율입니다. 23년부터 3년째 갱신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지금은 무려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람 2명 중에 1명은 갱신하고 거기서 계속 다시 사는 거예요. 갱신율이 높다라는 건 세입자들도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갱신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 전세 구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월세 갱신율도 전세만큼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 특성상 장기 거주하려는 사람이 원래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야 되는데 월세도 계속 오르니까 새로 구하는 것보단 갱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앞으로 월세도 매물수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 불난 집에 기름을 한번 쫙 붓죠. 627 대책에서 이제 새로 계약하는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 퇴거 대출을 1억밖에 안 해준다고 합니다. 6월 27일 이후로 갭 투자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거죠. 갭 투자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나마 627 대책은 갭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거지 아예 없앤 건 아니거든요. 근데 10월 20일 이후로 서울 전역에 토호제가 걸리면서 갭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매수 후에 즉시 실거주를 해야 되고 새낀 물건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신규 갭 투자가 없어진 것도 모자라서 기존 갭 투자자들도 전세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직접 실거주하러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 3법, 627 대책, 토어제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세 매물수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3년 전에 5만 5천 건이었던 게 지금은 2만 7천 건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반토막이 난 거죠. 월세 매물수랑 비교를 해봐도 3년 전엔 전세 매물이 2만 4천 건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겨우 4천 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전세 매물수가 얼마나 작살이 났는지 확 체감이 되시죠? 그러면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숙할 거는 아니잖아요.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 가격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5년째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오르게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원래는 이게 금리랑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금리가 내려가면 전월세 전환율은 내려가는 추세여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뭐냐면 전세 보증금 1억당 월세가 얼마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3%면 전세 보증금 1억당 월세 25만 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4%면 33만 원, 5%면 4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월세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계속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그나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푹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월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웨이로 쭉 올라가기만 해요. 자산적 개념보다는 수익성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이 그래프 정말 살벌하겠죠? 월세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난다는 부분인데요. 따로 세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한 거는 아닌데 그냥 집값이 올라서 자연히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워낙에 올해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 3구는 17% 정도, 마용성도 14% 정도 올랐고요. 동작 광진 같은 곳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 10월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는데요. 보유세도 이만큼씩 오르게 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로 세금이 정말 바로바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 시기나 매도 시기에만 발생하는 그런 세금과는 달리 보유세는 매년 따박따박 나가는 돈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쉽고 당위성도 명확하잖아요. 이번에는 보유세율이나 공시가율 이런 걸 안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집값 상승만으로도 보유세가 대폭 오르는데 추후에 이런 세율 같은 것도 건드려 버리게 되면 보유세 인상이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월세는 어느 단 한 가지라도 상승이 아닌 요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집 마련 전략의 기본은 전세는 돈이 묶여버려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월세를 살면서 타이밍을 잡으라 라는 게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그 월세도 너무나도 폭등해 버려서 월세를 살면 시드가 모이질 않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는 진짜 몸테크를 하시면서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전세는 일단 옵션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가장 싼 월세를 구하셔서 새는 돈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좀 변두리로 가셔서 출퇴근 시간을 포기하든 아니면 빌라로 들어가서 삶의 질을 좀 포기하시든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가 좀 모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시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1주택만큼은 지체 없이 꼭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1주택은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중립 포지션이에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환경이 점점 더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선택이 조금씩 늦어질수록 얼마나 큰 지각비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립 포지션까지는 만들어 놓고 시장을 관망해야 돼요.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희 부통령TV에서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